광고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광고와 함께 업무를 하시고 또 광고학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학회 이사 김효석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당히 길이 많이 막히고 있죠. 아마 이동하실 때 빨리빨리 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동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만남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20일, 지난 5월 20일에 시작된 2021년 한국광고학회 에이스토크 시리즈가 이번 달로 벌써 5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알려드린 것처럼 9월 초대 손님은 내일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각이라는 슬로건 아래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드리븐 토탈 마케팅 솔루션과 디지털 크리에이티브로 무기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광고업계 에이스 기업 대홍기획의 홍성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살아있는 전략과 이 최적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대홍기획만의 차별화된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대해서 홍성현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CEO로서의 비전과 경영 철학, 또 미래 광고인을 위한 조언, 광고에서 CEO가 되기까지의 걸어온 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대담은 광고학회 10부대 회장을 역임하신 동국대학교 김봉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은 2021년 한국광고학회가 마련한 에이스토크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대담 진행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김봉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에이스토크 초대 손님으로 광고계의 에이스 기업 대홍기획의 홍성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홍 대표님께서는 88년 대홍기획 A를 시작으로 최고 경영자까지 오르신 대홍기획의 산 증인이시자 또 광고계의 산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홍성현 대표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 대표님, 네, 먼저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토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홍기획 대표 홍성현입니다. 오늘 에이스 토크를 통해서 광고학회 교수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고 또 광고 일을 하시는 광고인들 그리고 예비 광고인까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한가위 명절들 넉넉한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표님, 에이스토크를 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이런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A를 시작으로 이제 CEO까지 오르신 광고인, 전문 광고인이자 또 대응기획의 또 산 증인이시고 역사이신데요. 자, 대응기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응기획은 땡땡땡 이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땡땡땡이 3개입니까? 네, 한 3자 정도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네. 대홍기획은 패밀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대홍기획이 82년도에 국내 광고 회사로서 3번째로 창사가 됐습니다. 내년이 40주년이 됩니다. 어느덧 40년이 지났는데요. 40년 동안 선배님들이 일구어놓은 대홍기획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선배들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문화가 가족적인 조직 문화이고요. 네네. 이러한 가족적인 조직 문화가 대홍기획의 많은 활력소가 되고 역량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패밀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사에서도 조직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또 자회사인 에머브나 스틱 인터랙티브 또 모비제 미디어도 있는데 이런 자회사까지도 파급이 돼서 DCG 그룹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로 지금 정착되고 있고 또 협업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홍기획은 줄여서 패밀리다. 예,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하고 대학원 시절을 다닐 때 대홍기획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광고대행사
그 근무할 당시에 대형 기획이 그때 이제 저술했던 광고 및 뭐 매체 전략에 관련된 그 네네네. 전문 서적으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획을 떠올리면 무언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어떤 대행사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형 기획을 그 정의하는 정신의 근간이 되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네네. 지금 뭐 연장선상에서 대표님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문화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대형 기획의 어떤 철학이나 뭐 신념, 가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뭐 이런 거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뭐 정신이라면 무엇일까요? 뭐 그때의 정신과 뭐 지금의 정신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있을까요?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88년도에 대웅교육에 입사를 해서 사내의 그 교재를 통해서 그 전략이나 이런 부분 광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학습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지금 뭐 이제 고인이 되신 강정문 그렇죠. 그 네, 저도 이제 기억이 대표님이시자 납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관리본부장님이셨는데 네. 그분은 항상 에데이지를 좀 끼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네. 선진 광고 기법을 좀 어떻게 하면은 배워와서 그 우리 직원들한테 전수를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번 그 영어로 된 부분을 번역을 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고 네. 그 소책자를 그 배포를 해서 직접 당신이 그 강의까지 하시면서 우리 직원, 대형 직원들의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그렇게 학습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동업계로 또 이직을 했을 때 또 그 회사 가서도 그러한 전략 하에 업무를 네. 하시다 보니까 네. 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대웅기획의 철학이 파는 과학, 파는 예술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 상당히 그 세일즈 지향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광고는 광고 판촉은 광고 클라이언트의 그 매출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간에서 그 철학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철학은 뭐랄까 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케팅을 하는 데서의 어떤 전략적 그 다음에 실행에 있어서도 과학적,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뭐랄까요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파는 예술은 또 거기에 그 매출을 증대시킬 만한 그 뭐랄까요 크리에이티브와 관점으로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는 과학, 파는 예술이 지금 시대에 지금 뭐 퍼포먼스 광고나 디지털 광고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적합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뭐 디지털 광고를 하거나 퍼포먼스 광고를 할 때 보면 뭐 로아스가 됐던 뭐 구매 전환율이 됐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측정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광고주의 KPI가 뭐 가입률이 됐던 뭐 클릭률이 됐던 아니면 로아스가 됐던 구매 전환율이 됐던 많은 요청사항은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매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그렇죠. 이런 네, 측면으로 네. 보면 그 과거에 30년 전입니다만은 파는 과학, 파는 예술이 오히려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 철학적으로 우리한테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참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사실 광고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하게 진화해오고 변화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 판매나 매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 돼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네, 뭐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광고 대행사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뭐 철학을 말씀하셔도 좋을 것 네, 같고 또 신념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광고 회사는 클라이언트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광고주보다는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고 또 선진 기법이나 어떤 툴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습되고 조직화되고 또 거기에 맞는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를 해서 광고주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광고 대행사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 걸음 앞서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트렌드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광고주한테 광고주가 진정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행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광고회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대행사가 이제 뭐 광고의 길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도 자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자, 홈페이지를 보면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 드리븐 토럴 마케팅 솔루션 컴퍼니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이 데이터 드리븐 토탈 마케팅 솔루션 컴퍼니라고 제가 19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내걸은 비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었던, 화두가 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 당시에 저는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좀 유념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디어가 됐든 광고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커머스가 됐든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빅데이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롯데그룹은 그 유통사들에 의해서 한 3천만 명 이상의 그 빅데이터, 구매 행동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마케팅에 접목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를 저희들은 고민을 했고요. 게다가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거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성적인 데이터 그리고 또 앱의 활용 데이터 이런 것까지 해서 트라이앵글로 정량, 정성 데이터를 좀 결합시켜서 저희 대웅기획만의 DBX2, DBX 2.0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전략을 수립하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구축은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시켜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쪽으로 실행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2차적인 이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우리 회사만 겪는 것이 아니라 광고회사 전반적으로 지금 ATL 시장이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시장은 결국 이제 디지털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광고회사는 테크가 없어요. 마케팅은 있는데 테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테크가 이제 어떤 디지털 광고에서는 애드 테크라는 것이 필요한데 마케팅을 할 줄 아는데 테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테크를 갖고 있는 IT 회사와 뭐 제휴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M&A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1대1 개인화 마케팅 뭐 여러분들 지금 OTT가 됐든 아니면 SNS가 됐든 아니면 요즘 뭐 방송국에서도 어드레서블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처럼 디지털 광고는 어차피 1대1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화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개인화 마케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근간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꼭 우리가 가지고 신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대웅기획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앱 광고 플랫폼이 됐든 그 다음에 애드머스가 됐든 저희만의 어떤 스피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프티엘과 연결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된 그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직 초기라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앞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가 갖춰야 될 그런 역량의 한 요소
좀 알 수 네, 있었을 네, 것 네.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또 자칫 데이터 드리븐된 그런 빅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마케팅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 뭐 소셜 미디어 들어가 보면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네, 네, 자기 네. 개인한테 맞는 맞춤 광고도 사실 노출되고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많은 학생들도 이 데이터 드리븐 된 퍼포먼스가 전부 광고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 지적하신 것처럼 못지않게 또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퍼포먼스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주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얘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단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도 정성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대웅객에서 나름대로 그걸 보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아마 병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좀 뭐 구체적으로 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뭐 특별히 정성적인 부분에 우리는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좀 더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그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생됐던 어떤 행태, 뭐 구매 행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 속마음을 알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회사나 어떤 이미지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과 병행해서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그걸 분석하고 활용하느냐 이 관점이고요. 또 타겟 오디언스를 어떻게 리타겟팅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타겟한테 정교하게 그 마케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 저는 그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퍼포먼스나 어떤 데이터만 활용하면 되느냐 아니냐. 분명히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 뭐 일반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IMC적이고 토탈 마케팅적인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또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네네.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싶은데요. 이제 이게 코비드 19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코로나 시대에 네. 이 전 세계적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다 위기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이제 기회가 또 함축적으로 이게 들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광고 대행사도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 광고 회사로서 뭐 대형기업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기회 요소로 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요? 위기는 분명한 것 같은데 기회는 별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네. 실상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광고 대행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도 특히 BTL 쪽 뭐랄까 이벤트 프로모션이나 그다음에 시네마 쪽 그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쪽 이쪽은 아직도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뭐 코비드-19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역점을 두느냐는 측면에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뭐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광고 회사라는 것이 뭐 공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자산은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직원들의 그러니까 임직원들의 건강, 안전 이 부분에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써왔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한 2월부터도 저희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고 지금도 전면적인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효율도 그다음에
좀 밀착된 그 광고주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서 네. 지금은 그래도 그런 문제들은 안 생기고 좀 네. 제대로 광고주분들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도 직원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할 것이고 부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친 부분이 이제 비대면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되다 보니까 네. 조직 문화 관점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어떤 장점인 가족 같은 그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늘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인간주의적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이게 찾다 보니까 이제 대홍 기획은 이미 대홍 TV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네네네. 그 단순하게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뭐 임직원을 통해서 자유로운 소통 채널로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재미와 흥미가 곁들여진 이런 어떤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특별히 이런 소통 채널에 특별히 뭐 이제 의미를 둔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신경 쓰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업계 최초로 라이브 형태로 좀 한번 유튜브에 그 방송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부분은 광고 회사다운 그런 좀 소통 채널을 갖자. 물론 그 목적 자체는 대내적으로는 우리 임직원들 간의 그 소통 채널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PR 네. 이 측면에서 네. 이제 그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원들께서 자발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또 실질적인 컨텐츠도 임직원들의 참여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 많이 있고 또 광고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뭐 특유의 어떤 아이디어, 재밌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이 돼서 그 좀 인기가 있는 그런 채널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 채널로 그렇습니다. 작용하고 있겠군요. 네.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뭐랄까 대면 상황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티베이션 먼틀리 데이 해가지고 네. 대한극장에 전 직원이 모여서 네. 그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 이제 신규 저희 그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 소개, 그다음에 뭐 대홍의 대소사라고 그래서 짜잘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뭐 소통하는 그런 자리, 그다음에 뭐 그동안 뭐 포상 개념 이런 네. 부분들을 하는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극장에서 그때 유행하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영화도 같이 보고 하는 그런 이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홍 TV를 통해서 이제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채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어떤 소통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이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기업에서 그 수평적 문화를 좀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 혹은 뭐 심지어는 사내 신입사원들까지도 소위 말해서 쌤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네네. 불려진다고 그래요.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김쌤이겠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쌤이 딱 적절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쌤이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대표님도 아마 쌤이라고 불려지는지 아니면은 뭐 별도의 별칭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별칭이 있는지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단일 호칭으로 해서 이제 쌤이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티처의 개념은 아니고요. 네. 그 쌤 해서 저도 홍쌤 아니면 대표쌤 이렇게 지금 뭐, 불려지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내에서는 모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성을 가지고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름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닉네임으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뒤에 쌤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단일 호칭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좀 부문별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 쌤의 C자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Communication Experience Master. 그래서 CEM인데요. 네. 이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A들은 네. 캠페인 익스피리언스 마스터
그다음에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채널 네, 채널 네. 익스피리언스 네. 마스터. 재밌네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네. 익스피리언스 마스터 해서 네. 어떻게 이제 C를 가지고 공교롭게 다 맞추고 그럼 관리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쿠퍼레이티브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해서 쌤이라고 해서 통칭으로 다 네. 지금 불려지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저도 제 이름보다는 항상 홍쌤 이렇게 네, 좀 불려지고 네, 있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그냥 쌤으로 일관적으로 통일은 하지만 중의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사람들끼리 다음 대화나 다음 어떤 흥미로운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네, 네.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진짜 눈에 띌 만한 그런 뭐 변화들이 아무래도 이제 있었습니까? 상하 관계에 있어서 네, 조금 더 친밀도가 더 생기고 예. 하는 그런 조직 문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혜택이 좀 있고 네. 그 효과가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특히 그 직책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좀 대리야 아니면 차장이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쌤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장점도 있죠. 네. 사실은 그런 이 용어는 신입사원이나 뭐 낮은 직급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직원들한테는 편하긴 하지만 어렵게 이제 임직원까지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가끔 좀 엄근진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적 문화를 다들 이제 지향하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또 그것이 자칫 또 조직의 어떤 조직력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 아니겠냐라는 우려를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직책자들, 네. 직책자들은 그 이제 예를 들면 팀장이면은 팀장과 쌤을 같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부장이면은 본부장 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호칭을 좀 결합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뭔가 좀 내가 어렵게 본부장까지 올라왔는데 쌤이 뭐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마인드를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 대형기업 입사를 꿈꾸는 그 예비 광고인을 위한 질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형기업에서 특별히 어떤 인재를 찾고 계시는지 혹은 원하고 계시는지. 사실 뭐 요즘 뭐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그 예비 광고인들께서 취업 전선이 매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광고 회사 입장에서는 또 저희 회사에 적합한 인재들을 또 신입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두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회사 저도 뭐 신입부터 지금까지 광고회사에 있습니다만은 혹자들이 그 광고회사 다녀서 재밌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렇죠. 분들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하죠. 예. 그러나 막상 우리 일을 해보면 과연 재밌느냐 그렇지 않고 매우 어려운 부분도 네.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가 이 일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부분은 광고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광고에 네,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네. 오히려 재미를 더 느낄 수 네, 있다라는 네. 그 부분이 저는 크게 작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비 광고인분들께서 물론 지금 광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겠지만 광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역시 광고회사다니까 창의성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인턴 생활을 하면서 지켜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면서 입사를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강조를 했어요. 순발력 테스트.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보이는 이런 ICS다. 그럼 ICS를 사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면접 보는 당일날 이걸 하나 주고 A는 이 ICS를 어떻게 하면은 어떤 아이디어로 팔면은 매출이 올라갈 것 같으냐. 광고주가 좋아할 것 같냐. 카피라이터는 이거 카피 헤드라인 한번 뽑아봐라. 뭐 아트는 비주얼적인 아이디어 네. 이런 거를 네. 즉흥적으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면접 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네. 대표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예상 문제가 탁 떠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대형 기획을 꿈꾸는 그 여러 그 예비 광고인들은 대형 기획에서 주로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피를 써보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예비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좀 준비가 될 수 있으려나요? 근데 뭐 저는 저희 인사 HR 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컵도 좋다. 네, 네. 볼펜을 줘도 좋다. 네. 오히려 그 즉흥적인 그 아이디어, 소위 말하는 끼를 갖고 있느냐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네. 필요하다. 과거에 저희도 뭐랄까요. 유관된 학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도 그렇죠. 예. 네.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오래 견디질 못하고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 좀 확실히 광고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두 네. 번째는 창의적인 부분이 면접 한 20분, 30분 해가지고 거의 안 늘어납니다. 말로만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일단은 점수를 높게 받거든요. 그러나 실제 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제 뭐 광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밖에서야 늘 재밌고 굉장히 역동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죽하면은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피해야 될 3대 업종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고 또 그러려면 사실 열정이 다른 말로 업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자기 철학이 굳건히 있어야지 그런 어떤 즐거운 일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때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자기 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 이제 그거를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좀 종종 하는데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미 대형 계약에 입사한 광고인들이죠. 전문 광고인들. 뭐 하다 보면은 또 대형 계약의 전문 광고인들, 뭐 직원들이겠지만 어떤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그게 뭐 커리어 측면이 됐든 아니면 인생의 측면이 됐든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지요. 최고 경영자로서. 네. 저는 뭐 각자 그 꿈을 꾸시는 그 목표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그러한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각자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레피테이션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은 본인한테 좀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내에서도 레피테이션이 안 좋으면 뭐 윗사람들한테의 어떤 그 평가 이런 걸 떠나서 그 본인한테도 많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직이나 이런 거 할 경우에 사실 막상 우리 광고 업계 일 시장 자체가 좁습니다. 뭐 한 달이 걸리면 다 아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그 저희도 뭐 경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레피테이션 관리를 신입부터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저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조금 앞서서 이 광고기를 걸었던 사람으로서 두 번째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좀 조급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요즘 뭐 경쟁이 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생각하고 본인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능력을 떠나서 그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인생도 긴 레이스고 광고 우리 업도 이 일도 뭐 1, 2년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긴 레이스예요. 그래서 네. 마라톤을 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목표, 이 목표에 대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면 나중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대표님께서도 이제 대형계에 처음 입사하셔갖고 A로 시작하셔서 네네. 이제 CEO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보니까 33년 넘게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평판 관리라는 게 꼭 기업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 대한 평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승부하기보다는 좀
길게 인생에서 좀 내다보고 이렇게 자기가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자, 그러면 사실 그 홈페이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대형기획 뭐 아까도 저 오프닝 멘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Live for the next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각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전면으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마 대원기 꿈꾸는 그 내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아마 이전에 말씀하셨던 거 매우 비슷한 연상선상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대원기획에서 말하는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지 또 어떻게 바꾸려고 꿈꾸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에 방점을 두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라이브에 더 방점을 두고 그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의 비전은 데이터 드리븐 토탈 마케팅 솔루션 컴퍼니라고 했지만 직원들한테는 뭔가 슬로건을 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라이브의 개념을 제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넥스트라고 하는 거는 대원기획의 지속적인 성장, 뭐 미래, 그리고 대원기획이 꿈꾸고자 하는 그 미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라이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점을 둔 이유는 디지털 광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리얼타임이거든요.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텔레비전 광고를 한다 하면 특정한 요일에 특정한 시간에 청약을 해가지고 미리 소재 남겨놓으면 그때 텔레비전 광고가 나오고 또 신문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뭐 원고를 미리 전달해 주면 네. 그 이후 다음 그렇죠. 날이거나 아니면 네. 그 달에 예. 광고가 집행되고 하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만 가장 전통적인 예, 방법이죠. 그러나 디지털 광고는 지금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되고 또 효과 측정조차도 리얼타임이거든요. 자, 이런 시대를 사는데 과거 ATL 방식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고 광고주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우리 일 자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 뭐냐? 라이브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생각으로 한 겁니다. 이 라이브가 뭐냐 하면 전략도 지금 리얼타임으로 하는 이 시대에 걸맞게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걸맞게 내야 된다. 크리 같은 경우에도 텔레비전 광고 하나 만들어 놓고선 뭐 1개월 제작해가지고 트는 아직도 지금 병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동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재 교체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들도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끔 다양한 소재를 제작해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게 라이브다.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디어 집행한다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릭률이라고 그럴까요? 뭐 CTR 네. 이런 거를 그 KPI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막 리얼타임으로 지금 그렇죠. 클릭률 몇이야 그렇죠. 이런 걸 체크하고 네. 있는 네. 마당에 네. 미디어 전략의 그 GRP만 따져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는 이제 지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맡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 피보팅 개념으로 즉각 그 라이브 관점으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었고 또 저희 임직원들한테 그렇게 소통을 하고 또 리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게 뭐 단순한 슬로건 같은데 많은 의미가 함축돼 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아마 이제 라이브라고 하는 말에 이제 방점을 두신 건데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 네. 뭐 이게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실시간 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리얼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 가능한데 그거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새 메타버스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얼마 전에 스필버그 감독이 한 메타버스 관련한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사실 이 오프라인상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모든 경험들이 이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되고 뭐 아마 이제 유명 브랜드들도 지금부터 벌써 나름대로의 그 온라인상에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의 어떤 광고 홍보를 적용하려고 이제 막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묘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항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대행사는 광고 클라이언트보다 한 발 항상 앞서가야 된다. 뭐 두 발 더 앞서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광고계, 특히 종합광고 대행사도 이런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와 결코 이게 무관하지 않은 맞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대형 기업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연장선상에서 메타버스 관련한 준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앞으로 좀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시면 네. 대표님의 관점을 좀 듣고 싶네요. 네, 흔히 뭐 화두로 ABC를 얘기해왔죠. 뭐 AI나 빅데이터나 컨텐츠. 그 이후에 또 하나 이제 등장한 개념이 M입니다. 메타버스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사실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뭐 PC 환경,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생기는 또 하나의 그 세상이 그렇죠. 이제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회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신규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고주의 만족도나 광고주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살아남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땅덩어리가 너무 큰 거예요. 메타버스 그 안에 공간, 그 세상이 너무 그렇죠. 큰데 네. 과연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대홍기획이 그러면 그 세상에 어떤 땅에 자리를 잡아야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피자라고 보죠. 피자 한 판인데 대홍기획은 피자 한 조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조각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사실 컨텐츠도 컨텐츠 하면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컨텐츠도 그게 영화냐 아니면 어떤 모델이냐 아니면 뭐 그 드라마냐 여러 가지를 다 컨텐츠로 말씀을 하지만 메타버스도 지금 너무나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광고 회사들이 메타버스의 소위 말하는 IT적인 그런 테크를 갖고 있느냐?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마케팅은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 또 광고 회사들은 IT 회사와 제휴나 M&A를 통해서 그 시장을 뛰어들 수밖에 없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홍기획이 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 그 한 조각이 뭐냐? 그거를 지금 찾고 있고 찾아냈고 또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어떤 코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과 같이 그 뭐 제휴나 어떤 M&A를 통해서 그 메타버스 세상을 개척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대표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광고 생태계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미디어뿐만 아니라 웹 2.0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용자들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공유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이제 광고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컨텐츠가 재생산되고 네. 그게 또 유포되고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생태계가 너무 혁신적으로 바뀐다. 지금도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메타버스가 가져올 그런 생태계 변화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뭐 대형객이 아까 피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그 피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그런 피자의 한 조각이 아니라 어떤 피자의 크기가 우주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단순하게 그냥 미디어 관점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플랫폼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네.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단순하게 우리 디지털 광고 대행하듯이 네. 그 메타버스에서도 하나의 그냥 미디어를 대행하듯이 하는 거는 당연히 펼쳐질 세상입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더 진일보해서 어떤 메타버스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뉴 비즈를 하는 것이 진정한 승부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님과 이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유튜브를 접속해서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 그 이용자들, 시청자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받아서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진행하셨던 광고 캠페인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거나 또 애착이 가는 캠페인이 있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네네. 있어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도 뭐 궁금한데 대형기획이 국내 우수 광고제에서 이제 주요 수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마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뭐 인상 깊고 이런 것들이 어떤 대행사에 뭐 굉장히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캠페인 있으시면. 아니 뭐 저는 많은 캠페인을 사실 뭐 진행을 했고 수십 수백 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글쎄요, 그 뭐 수상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뭐 애착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제가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애착이 가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런 네. 어떤 뭐 은행 광고였는데 그 송혜 선생님이 출연하는 광고에 기억. 이제 지역 마케팅하고 병행해서 네. 사실 그 은행은 기업만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그렇죠. 온 국민이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케팅 목표, 소위 말해서 네, 그거를 인지시키는 것이 마케팅 목표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방에서도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팁을 가지고 제작했다는 거였는데 제가 마침 충청도 편에 네. 직접 모델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모델료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뭐 실질적으로는 뭐 사내 모델료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적합하게 네, 저도 받았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도이다 보니까 네. 그 모델을 캐스팅을 잘못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예. 또 그쪽 분들은 또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투리는 좀 북남 봤을 때 남도 쪽이 좀 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충청북도에 거주하시는 분을 캐스팅하다 보니까 네. 이 충청도의 그 사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사투리 맛이.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광고주분께서 이제 이건 이제 클레임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 즉각적으로 쫓아나갔는데 강화도 쪽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해는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4시 정도니까. 네.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결하라 그러는데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카피라이터도 충청도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옷을 갈아입었죠. 농부 옷을 이제 제가 갈아입고 삽 하나 들고 정말로 애드리브로 광고였습니다. 애드리브로 그냥 카피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해버렸어요. 네. 시간도 없고 해는 넘어가고. 네. 그래서 그거로 실제 방송국 타서 광고가 나간 네.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광고 이 업종을 떠나도 네. 뭐 못 잊을 그런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비 광고인이 갖춰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순발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정말 순발력 높으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A가 천직이 아니시고 그 광고 모델이 천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뭐 그 기업은행 광고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서 상당히 그 송혜 씨가 등장하는 그 광고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해서 네, 저도 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 모범 사례로 아유, 다룬 적이 감사합니다.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질문을 또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아마 아까 대표님께서 이제 그 직원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인생을 좀 일에 재밌고 즐겁게 하고 보람 있게 하려면 뭐 이런 업에 대한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기 라이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양질의 라이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걸 보고 기업 문화 측면에서 이제 워라밸 같은 것 일과 업무의 균형을 깨하면 이제 기업 문화 측면도 많이 중요시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설명은 좀 해주셨지만 이제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대웅기획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하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뭐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대세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또 추진하는 뭐 주 52시간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화돼 있고요.
그와 부과해서 저희 대웅기획만의 여러 가지 뭐 소통 프로그램이자 워라밸 프로그램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네. 좀 소개를 해보면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출산을 한 다음에 그 육아에 대한 개념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 직원들한테도 출산 휴가를 좀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속연수 5년이 되면은 안식 휴가를 이제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그 금요일 날 한 번쯤은 좀 뭐랄까요,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라고 해피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해피 프라이데이요?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힐링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힐링 캠프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힐링 캠프는 제가 그 가고 싶다 하면 그 부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 사람들하고 뭐 5명이든 6명이든 모여서 1박 2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녀오는 것이 이제 힐링 캠프입니다. 가서 이제 소통 차원에서 타 부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술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그런 또 힐링 프로그램도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그 뭐 정서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어떤 심리 상담 프로그램까지 사내에서 좀 그렇습니까? 제공을 네. 해주고 네. 있고, 또한 워라밸 측면에서 사실 요즘 주택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 차원에서도 뭐 주택 자금을 좀 부담 덜 하시게 뭐 제공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 네.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직원의 복지라고 하지만 뭐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기업의 대웅만의 어떤 기업 문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읽은 철학책에서 휴식이야말로 진정한 창의성, 창조성의 근원이다, 원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을 읽고 요즘 세상에 사실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제 대형기획뿐만 아니라 광고 쪽에 종사하고 싶은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고요. 또 광고 대행사라고 하는 영역이 꼭 일에만 매진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예정된 토크쇼 마무리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뭐 한번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이나 혹은 인사 말씀 혹은 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광고 대행사의 당면 문제가 좀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 시장에 탁월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 IT 회사로 옮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고 시장 내에서 채용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그 지금 광고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뭐 이 프로그램을 저희 에이스토크를 시청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예비 광고인들을 아주 광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적극 뭐 양성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예비국 광고인들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좀 적극 도전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허나 우리 광고 회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광고 시장에 더 많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보면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비 광고인들의 진입로가 그렇죠. 상당히 좀 네. 좁아져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고 회사들은 그러한 채용 문제, 신입 채용 문제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물론 저부터도 뭐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고 업계가 늘 여건은 어려운 것도 저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기울여주는 네. 그런 좀 쪽으로 좀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특히나 신입사원 그 예비 광고인을 꿈꾸는 그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죠. 이런
여러 학생들은 사실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워낙 좁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고 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광고 대행사에서 배우고 익히고 해서 더 나은 광고인으로 전문 광고인으로 이제 성장하고 또 그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광고의 전체적인 산업을 아주 탄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 듣고 좀 희망이 좀 생깁니다. 학생들한테도 좀 자신 있게 너의 업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면 굉장히 좋은 미래가 좀 열린다. 그리고 열리는 것도 뭐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겠죠. 네, 물론. 하여튼 좋은 말씀 무척 감사드립니다. 자,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또 유튜브 그 시청자분들과 좋은 그 대담 또 좋은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 좋은 대담 프로에 한번 참여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 멋진 대담 프로 기획하고 또 마련해준 한국광고학회 안대천 회장뿐만 아니라 집행부께도 광고학회 회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원객의 홍성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즐겁고 또 복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스토크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봉희 교수님의 사회로 대형기획의 홍성현 대표님, CEO로서의 어떤 그 책임감 그리고 한국광고학회 광고업계 선배로서 또 후배 광고인에게 주는 좋은 말씀까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10월은 우리 학회의 가을철 정기학술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에이스토크 6번째 시리즈는 11월에 이루어집니다. 11월 18일에 진행될 6번째 에이스토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 랩사인 나스미디어 정기호 대표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정기호 대표님과의 대담은 제20대 학회장을 역임하신 단국대학교 박현수 교수님의 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